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1년 만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혀뒀던 책도 다시 꺼내서 기술적 분석 보고 있고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들은 카카오와 셀트리온이고요. 일단 그 전에 시장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P와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2140을 터치, 추가 동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추가적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자, 반락 가능성에 대비 제가 어저께 방송해 드렸던 부분인데 새로 계좌 개설하시는 분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의 끝물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막 상승할 때 오늘은 새로 계좌가 몇 개나 터졌나를 보면은 이제 그걸로 가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한창 고점에 올라가 있는 이제 증시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볼까 하고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로는 반락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내용도 사실상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빅2 이슈라고 해서 FOMC랑 미중 무역 협상을 보고 있는데 관망심리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7일 만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건 목요일 날 얘기고 이틀 연속 금요일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중국과 관세 철폐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관세 철회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뉴스 나왔을 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언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내용을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번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시장이 다행히 버텨주긴 했어요. S&P가 버텨주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락 가능성에 언제든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도 이 삼성전자 IT 수급 엇박자 나온 내용, 그리고 셀트리온 매도세 나온 내용, 서비스 업종의 수급 확인되었다라는 내용 말씀드렸고 이게 전부 다 금요일도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준율과 MLF의 금리 인하를 시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잡음 그리고 연말 시장의 키이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돌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 내용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줄 재료는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승 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이 이벤트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시면 지금 11월 7일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고점 부근에 와 있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개인들이 들어왔고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이제 간간히 매수를 지속하면서 주가 차트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어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이오가 열광하고 있을 때 거의 뭐 2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로만요. 자,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이 더 들어올 거다. 지금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그리고 바이오가 꺾여 있을 때 우리 IT 대형주 IT 우량주를 보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분명히 개인이 들어올 거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11월 8일자고요. 금요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이 엄청난 숫자로 매수세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증권사 새로 계좌 개설하는 거랑 또 다르지, 뭐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타이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다우 이론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HLB 차트 분석하면서 왜 그런 그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차트를 분석하느냐 하시지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수급들이 녹아 있잖아요. 재밌는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다르지 않아요. 하이닉스는 일단 이틀 연속으로 뭐 약보합세 그리고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대형주에 몰려 있을 때 이제 또 거의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못 사시다가 결국엔 고점에 사시면 또 트렌드가 이거예요. 개인들 들어오면 좀 밀리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발 빠른 외국인들은 털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바닥권에 있는 LED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담겠죠. 그러면은 손실을 보고 그 와중에 다른 뭐 바이오나 코스닥주가 올라가면은 거기 털고 나오고, 그러면 다시 수급이 들어가고, 결국에 요 사이클이거든요. 계속. 근데 이거를 누가 빨리 파악하느냐가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살아 올라와 줘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내용이 다 좋은데 미중 무역 협상만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신뢰도가 있는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고점을 연결한 선도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어서 사실상은 저항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차트상으로는.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말에 11월, 12월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 시즌이다 말씀드렸죠. 10년 놓고 봤을 때 제 데이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보면 11월 혹은 12월, 1월 투자 성과가 나머지 봄, 여름, 가을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죠. 장 시작하자마자 미중무역 합의 협상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면서 많이 밀렸었는데, 분봉으로 봐도 막판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를 일단 하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유럽은 사상 최고치는 더 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안 요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르면 오를수록 12월 달에 FOMC에 대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 같은 예상입니다. 환율이 하나 변수인데요. 지금 1200원대에서 115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앞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1150원대에서 만약에 달러도 같이 반등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140을 하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미국 분위기, 그리고 코스피의 2140 약간 무너지긴 했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빠진다면 더 크게 빠질 거예요. 중국도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로벌 시장입니다. 자, 코스피가 2137로 마감을 했어요. 2137 마감. 그리고 CME 제가 차트를 오늘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야간 선물 시장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하루 빠졌다고 이거를 대피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반 것 같고요. 앞선 분위기들을 잘 종합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40과 80으로 제가 레인지를 정해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0 위로 안착하더니만 지금 80은 못 찍고 40과 한 70 사이로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주봉입니다. 좀 불안하긴 하죠, 요소들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약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주도한 시장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수급을 보시면 드디어 이 서비스 업종이 이제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쪽은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개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물량입니다. 대형주들 중에 화학주가 또 수급에 들어왔지만 아직 화학주는 사이클상 사실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외국인들 매도,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 개인들이 담는 모습인데 사실 외국인이 주도했어야 되는 시장인데 이 내용들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이 내용도 잘 파악하시고요. 자, 외국인 수급을 보면 정답이 있다라고 봤을 때 카카오 그리고 SDI, 전기, 화학주 LG화학이 있습니다. 첫 수급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언급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만도나 우리 배당주, 연말 배당주의 가장 큰 기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퍼시픽과 엔지니어링 있고요. 이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꾸준히 봤던 다 종목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낮아져 있던 주가 레벨에서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고요. SDI랑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한 타임 늦었다 말씀드렸고 여기 정답지가 다 나와 있죠. 신라젠도 있고 HLB도 있고. NC소프트는 지금 11월 27일로 리니지 2M이 출시가 예정인데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27일 예정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쯤에는 일단 매도,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출시됐다고 또 그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한 일주일 전이 매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제 그냥 감이에요. 감. 자, 기관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전력 그리고 신라젠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기관은 이 유통업종에 좀 꽂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관련돼서 좀 뭐 굳이 내용을 찾자면 연말 관련돼서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그렇고, 자, 개인들 보시면은 일단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처음에 저도 개인의 입장이었지만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까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어떤 수급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대형주를 대피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봐도 개인 단계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사고 싶은 거는 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 지시면 되겠죠. 바로 지난 방송 한번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끝물에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수급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좀 많이 감흥이 사라졌을 HLB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해야 될 업종들이 아닌가,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하이닉스를 하루 동안 샀었는데요. 지금 9월달부터는 보시면은 9월달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죠. 9월 2일이 정말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1월 8일이 고점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기서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9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 11월 8일날 삼성전자를 매수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와. 그러니까 자금력이 꽤 있으신 분들이 여기 수급에 반영이 됐겠지만 이제 그분들도 투자 성과를 내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인버스를 산 건 잘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네요. 이게 9월달부터니까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인버스만 샀었네요. 아무튼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제가 이제 다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 시기네요.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있네요. 아모레 퍼시픽 있고 네이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네요. 파라다이스, 물산, 현건, LG노텍은 우리 옛날에 보던 거예요. 카카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네요, 여기에. 개인들이 사는 종목을 주의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 바로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 있는 흐름이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저항 부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저항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담으시는 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뚫고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저항에 부딪힐 것이냐는 사실상 여기서 샀으면 우리 이제 95,000원에서 묻지마 매수를 권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못 사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만원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했을 때 여기서 샀으면 사실상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고 이제 위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한 타입 늦어서 지금 진짜 올라간다고 하면서 너 어제 좋다며 하면서 116,000원에 또 들어온다면 이제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늦은 거고 한 타임 일단 1번 늦은 거, 2번 손절 라인이 훨씬 더 깊어진 거, 3번 수익 나는 구간이 사실 뭐 거의 그때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은 늦는다라는, 저 같으면 안 사요. 그렇게 결론 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 물론 하루 이틀 하락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지만 앞에 수급을 보시면 9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고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상 현대차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랑 모비스랑 준비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이번 방송에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우 이론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던데 이 다우 이론의 기본적인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도는 요 이론, 그리고 멜리어트 파동 해가지고 이렇게 3번이 제일 길고 4번 그 다음에 약간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이제 이 차트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문가랑 개인은 100% 반대로 이제 간다라는 게 이분의 이론입니다. 이거 기술적 분석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아이고 반대로 썼네요. 확신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문가 집단만 우리는 먼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초입에,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따지고 보면 이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간다고 했을 경우에 뭐 3번 파동이 뭐 제일 길어야 되고 뭐 이 저점은 요 고점과 이 고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우량주일 경우에 이렇게 파동이 한번 지나가서 여기로 봤을 때 이쪽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시작될 때 전문가들은 확신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포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할 때 제가 상승 초입에 대해서 요새 말씀 많이 드렸죠. 파라다이스나 아모레 같은 거. 두 번째까지 양봉에서는 확신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집을 합니다. 근데 떨어질 때 이제 전문가들은 공포를 느끼는 반면 이걸 지켜보던 개인들은 이때 이 눌림목이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확신 타이밍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론 잘 팔면 다행인데 이제 못 팔고 여기서 공포를 맞고 나면 그때 다시 전문가들은 여기서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잘 참고를 하시고 낮아져 있는 상태를 매수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매집할 때 그리고 상승, 과열될 때 많이 들어오시겠죠.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이 수급에 열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다 과열 국면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매집 단계부터 좀 시간이 걸린, 제가 7일 정도 있다가 오른다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댓글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7일 정도 있으면 오르니까 그때 이후로 사라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조롱 댓글이 또 달렸어요. 3개월 전에 사지 말라고 약간 그런 비꼬듯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자마자 바로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매집 국면, 상승 국면이 다 거쳐져야 이 오르는 국면, 그때서야 보는 거죠,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밑에서 들어가 있는 거를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많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이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현대차의 수급의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파동 이론이 비슷하죠. 여기 큰 파동으로 봤다면 또 작은 파동은 매직 구간에서 상승했다가 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고, 지지선이 사실 92,000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폭이 크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12만원대 밀리면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는 있는데, 그 파트를 한번 보시고, 카카오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15만원대 제가 추천드렸을 때 12만원대 우리 12만 5천원 정도 할 때 우리 파란선에서 사자. 이거는 11월 8일날 캡처한 거긴 한데 이게 8월 9월입니다. 근데 미쳤다고 소리 많이 들었죠. 그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사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장래성을 봤을 때 이게 곧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못 샀더라도 우리 또 120일선에 한 번 더 기회 왔을 때 제가 특집 방송 해드렸던 거 있습니다. 10월 초에.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할 때 이거는 사실 걱정이 없잖아요. 200일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121선을 1차 지지선, 200일을 2차로 삼고, 카카오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때는 개인들은 주구장창 파는 거지만 공포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안정적으로 수급을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말 지금 들어가면 한 타임 또 늦으신 거죠. 그렇지만 이게 또 계속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아마 이제 개인들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눌린다면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가 늘 네이버에 밀렸던 게 이제 수익 모델이었잖아요. 광고가 점유율이 거의 8, 90%에 가깝게 점유하다 보니까 늘 이 수익 구조가 고민이었는데, 이제 플랫폼을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톡비즈라고 해서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문자로 뭐 병원 예약하면 문자로 오던 게 지금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알림톡. 광고 기반 사업. 기본적으로 이 톡비즈가 매출 성장률이 가장 큰 그런 상황이고, 이제 포털비즈, 그리고 신사업, 카카오페이 우리 많이 쓰시죠. 청구서 이런 것도 메리츠 화재 이런 데서도 청구서 같은 거 이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컨텐츠, 지금 게임 관련해서 우리 옛날에도 많이 그랬지만 그 유명했던 게임들을 카카오 게임즈로 연결을 시켜서 따로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이 IP 비즈니스 같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판권, 사용권, 카카오를 이용해서 본인들 회원가입하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이 아이디를 개인 정보를 여기다 제공해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게임 쪽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뮤직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뮤직 부분은. 유료 컨텐츠, 카카오 페이지 이용자와 거래액 성장.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앞으로는 이제 커머스,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이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손님들 선물 드릴 때 스타벅스 이런 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생일날은 뭐 치킨 이런 거 해서 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줄은 몰랐는데, 뭐 전만 해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도 이제 유료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카카오 송금하기 간편하게 무료로 송금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유료화. 근데 그 워낙 편리함을 우리들이 봤기 때문에 뭐 몇십 원, 몇백 원 내는 거는 사실 크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자, 톡비즈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연말 성수기를 맞이하여 단가 상승 관련 없이 있는데, 시간대와 예산에 관계없이 이제 광고를 하고 싶은 이 톡비즈의 수요가 아주 많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없이 지금 뭐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힘드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대차 잔고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 9월, 10월 상승 때와 맞물려서 지금 수급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천드렸던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주식의 기본적인 실적 부분은 다 보실 줄 아시겠죠, 이제.
연간으로도 18년 기저효과 이후로 19년도 성장, 그리고 분기별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가 지금 카카오의 성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21만원 목표가로 잘 팔고 나왔는데, 이 18만 8천원까지 또 하락한 모습이에요. 20만원 지지선, 2차 지지선이 한 18만원 초반, 17만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의견입니다. 지금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관련해서, 램시마는 기존 2016년부터 시판돼서 셀트리온을 먹여 살렸던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2018년 차트네요. 아무튼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8년 11월에 판매 허가를 받고 나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다음 달 11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경쟁 업체이던 산도즈가 이 트룩시마의 최종 심사 단계에서 이 허가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판매 약가가 유럽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제가 2018년도 작년에 이렇게 셀트리온을 워낙 좋아하는 유저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버 말씀드렸죠. 이 앞에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 이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1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거 오늘 기사 퍼온 거고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로 가장 먼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진출을 하고, 8일날 박힌 내용이 11일날 혈액암 치료용 트룩시마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이오시밀러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두 번에,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까지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가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뉴스 나오면 다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조금 달라요.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요새 마땅히 들어갈 종목들이 펀드나 헤지펀드 그리고 외국계 자금들이 어디 바이오 쪽에 갈 데가 없었는데, 셀트리온에 좋은 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차 잔고를 많이 줄여놨어요. 아주 많이 줄여놨습니다. 자, 우리 정말 예측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 보여요. 이제 특히나 이런 급등주 같은 거,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11월 7일날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적 나오고 나서 제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외국인도 들어왔지만, 이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70만 주 거래량 중에 20만 주가 공매도가 27%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도를 권유하는 구간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이 차트에서 우리 13만 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손실 보신 분은 한 번도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 샀던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부터 하락폭이 꽤 컸죠. 이게 다 공매도 때문입니다. 대차 잔고 늘어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실적 부분은 지웠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7일날 발표됐었고요. 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추천주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빠져봤자 얼마나 빠질까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요. 우리 이제 전국민 제 방송 보시는 분이 가지고 가실 이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실적 부분 여러 내용 다 좋은 흐름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상승 초입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신을 가지는 곳 2단계 파동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번 눌리더라도 다음 파동까지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이 실적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모레와는 다르게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게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원래 18,0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7, 8% 오른 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개인들 수급은
잘 모르거든요. 파라다이스랑 GKL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참고하시고요. 수급도 매력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좀 더 변동성이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은 GKL도 마찬가지로 카지노와 관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중국인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성장성 매출 자체는 뭐 크게 영업이익 자체도 뭐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뭐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조금 대형주의 한 타임은 잠시 쉬어갈 때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 논리인데 한국전력도 상승 초입에 지금 아까 보셨던 이제 매집에서 상승 확신까지 들어갈 그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힘든 종목이라서 한국전력은. 근데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예정되어 있고 연료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미 19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내년도 실적은 더더욱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 전기 판매 비중이 높은데 전기요금 인상하고 금리가 오르면 손실, 환율이 오르면 손실, 유가가 오르면 손실인데 이게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에 실적으로 다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앞으로 가요. 그래서 매출이 약 3조, 영업이익이 약 3조 정도 가정된다고 하면 20% 상승하면 6천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알테오전은 이제 매도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저도 사실 44,000원에 팔고 많이 배 아팠는데 5만원까지 가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파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5,000원에 잘 잡았어요, 우리.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안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워스. 그러니까 아는 종목에만 투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생소했다면 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믿으실 거면 일단 알테오젠 한번 볼까 하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샀을 테고 아니면은 맨날 이제 익숙했던 종목들 뭐 내가 아는 종목들 들어봤던 종목들만 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못 보셨다면 또 한 달 놓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워스는 지금 3일 연속 상승 이후에 또 이제 일목 안에서 조금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기준선이 34,250원입니다. 34,250원까지는 일단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우리 관심 종목에 들어갔죠. 근데 마찬가지로 실리콘웍스랑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두시면은 뭐 빠져봤자 지가 얼마나 빠질까요? 앞으로가 개선된다고 보여지고 SL도 바닥에서 일단 사긴 잘 샀는데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 현대모비스랑 현대차는 나쁘지 않아서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또 SL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잘 지키시고 위로는 사실 많이 열려 있지만 밑으로 지지선에 관해서는 이제 일단 요 거의 지지선에 온 것 같은데 요 중요 지지선을 강하게 무너뜨린다면 조금씩 빠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요 지지선을 무너뜨릴 때는 강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강하게. 그래서 이런 긴 음봉, 긴 양봉 가지고 무너뜨릴 때지 이런 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고수들도 큰 실패를 다 하시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